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어제 디즈니랜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이 디즈니랜드, 오리지널 디즈니랜드죠. 네, 이 오리지널 디즈니랜드가 있다 보니까 디즈니에 관한 그런 뉴스가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어느 한 여성이 디즈니랜드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여성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걸려가지고 막 피해 다녔다고 해요. 네,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띵파 이 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라이드를 타는 등 계속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디즈니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좀 디즈니랜드 티켓 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그 애뉴얼 패스도 지금 가장 비싼 거밖에 없거든요. 1년에 이 디즈니랜드 애뉴얼 패스가 가장 비싼 거,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 1,600달러입니다. 1,600달러.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고, 이 나중에 싼 애뉴얼 패스가 있거든요. 블랙아웃 데이라고 해가지고 평일에만 가는 거, 아니면은 평일하고 일요일에만 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 할 생각이면서,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또 이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스니킹 해가지고 이렇게 또 몰래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콜로라도 덴버 있지 않습니까? 이 콜로라도 덴버에서 콘서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헤일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우박이 막 입다시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다고 합니다. 골프공 사이즈만한 우박이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다쳤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름이거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런 좀 이상 기온이 이렇게 또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뉴스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타이타닉 잠수정 있지 않습니까?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타이타닉 잠수정이 어제 발표가 났죠. 잠수정에 잔해가 발견이 되면서 이 5명 모두, 탑승객 5명 모두 사망을 한 것 같다 라고 어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에서는 이 잠수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 내부로 이렇게 또 폭발이 되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런 SNS 서비스들,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좀 밈 같은 게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좀 이렇게 놀리는 식의 그런 밈 같은 게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 억만장자가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좀 어이없는 이런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죽은 건데 이렇게 뭐 조크 같은 거나 이런 밈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다 라고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안 되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LA에서 하이스피드 체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게 계속 경찰을 피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막 70마일, 100마일씩 밟아가면서 계속 도망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도망갔다. 결국에는 잡지를 못하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하이스피드 체이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헬기가 뜨거든요. 헬기가 뜨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찰이 이번에는 이 용의자를 냅뒀냐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 하이스피드 체이스가 있었을 때가
트래픽이 굉장히 많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런 하이스피드 체이스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커다란 이런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번 사건이랑 상관없는 이런 이노센트한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퍼블릭 세이프티가 너무나 덴저러스 해가지고 이 하이스피드 체이스를 이렇게 쫓아가지 않고 그만뒀다라고 이렇게 또 경찰 측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이면서 그 누구도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하이스피드 체이스를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항상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잡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런 용의자들이 더 많은 하이스피드 체이스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을 때 하이스피드 체이스를 이렇게 또 카피캣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뉴스 중에 이제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뉴스는 바로 이 타이탄 잠수정이 이제 폭발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US 네이비에서 이 해군은 바다를 계속 감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슨 어쿠스틱 뭐 리스닝 디바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 바다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타이타닉 잠수정, 이 타이탄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한 1시간 45분 뒤쯤에 폭파음이 들렸다 라고 이렇게 또 해군이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계속해가지고 이 수색대가 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 잔해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타이탄의 이 잔해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 탑승자 전원 5명 전원 사망을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야, 25만 달러나 내고 이 잠수정을 타가지고 이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진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타닉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어제 나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다, 애도를 표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당시 111년 전에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거든요. 111년 만에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좀 참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왜 비슷하냐고 하냐면은, 왜냐면은 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을 때 빙하가 앞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빙하가 앞에서 보였었을 때 굉장히 조그만 해수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본다고 하면 이 빙하가 굉장히 크잖아요. 조금이니까 그냥 뭐 밀고 들어가자 라고 이렇게 항해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돌아서 가야 할 것 같다 라고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항해사가 그냥 고지곳대로 밀어붙이다가 타이타닉이 결국에는 침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 타이탄 잠수정도 경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잠수정이 만들어진 게 파이버글라스 뭐 그런 걸로 만들어졌대요. 굉장히 좀 가벼운 소재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잠수정이 뭐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계속 경고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거 분명히 위험하다,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 압력을 못 견뎌가지고 이거 찌그러질 것 같다, 폭발할 것 같다 라고, 인플로전이 될 것 같다 라고 계속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타이탄 CEO는 그냥 밀어붙였다고 하네요. 잠수정을 그냥 이거 뭐 안전하다, 우리를 가로막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5명이 타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들어간 지 한 1시간 45분 만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짭으로 들어가지고 인플로전이 돼가지고 전원 모두 사망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오션게이트, 이 잠수정 타이탄을 만든 이 오션게이트의 CEO의 부인이 예전에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었을 때 사망을 한 어느 한 부부의 이제 손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부인이 탑승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이 탑승을 한 게 아니라 오션게이트 CEO가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부인은 자신의 조상도 타이타닉호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
자신의 남편도 결국에는 타이탄 잠수정을 타고 이 타이타닉 호 그곳에서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우연의 일치면서 그러면서도 또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자 이 5명 중에 한 명은 CEO였지 않았습니까? 오션게이트의 CEO였는데 그러면서 이 탑승자 중에 이제 2명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대부호라고 합니다. 이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이 재벌인 이 두 부자가 이 잠수정에 탑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두 부자를 본다고 하면은 아들이 19살이라고 합니다. 이 19살 아들이 이 잠수정에 타기 전에 굉장히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좀 무서워가지고 나는 좀 타기 싫다. 라고 이렇게 이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신의 아빠가 이 잠수정을 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런 모험 같은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를 기뻐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아빠랑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자 모두 사망을 했죠. 5명 모두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웬만하면은 이런 좀 위험한 짓들은 안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25만 달러씩 내고 이런 거를 타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수정에 타기 전에 이 잠수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거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런 거에 사인을 하게 되면서 CEO도 이 잠수정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잠수정은 정말 약했죠. 들어가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인플루션으로 이렇게 짜부가 되면서 이렇게 또 폭발한 것 같다고 하네요. 야, 잔해를 또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타이타닉 호의 저주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한 것은 이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을 그런 대통령이 필요로 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자기 자신이 독재자처럼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는 기소를 당하게 되면서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 것은 아직까지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트럼프 갸 짜증납니다. 자신이 진짜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대통령이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워를 가지게 되면서 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게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를 계속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제발 좀 이 민주주의가 안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만약에 이 민주주의라는 게 사라진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딕테이러십이 생겨나게 됩니다. 독재자가 생겨나게 돼요. 만약에 이 미국이 독재자가 생겨난다고 하면은 예전에 히틀러가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는 아마 3차 대전으로 빠지지 않을까, 전 세계가 혼돈에 오지 않을까, 이 트럼프 때문에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절대로 이 민주주의는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전 세계가 이제 북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콜로라도에서도 이제 우박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염 때문에 뭐 미쳤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도 있었고, 그리고 우박이 또 이번에는 콜로라도에서는 골프공 사이즈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는 이따시만한 테니스공만한 이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토네이도랑 그리고 이런 이 테니스공 이 우박 때문에 4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도 계속해가지고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가지고 지구온난화에 대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발 이런 이 독재자 같은 놈들 있지 않습니까? 푸틴 같은 새끼들, 이 김정은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 빨리 이 지구상에서 좀 사라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같이 싸우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평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챗 GPT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똑똑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 있는 어느 한 로이어가 있다고 합니다. 2명의 로이어가 이 법정에서 이 챗 GPT를 쓴 그 서류를 가지고 쓴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챗 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재판에서 이렇게 또 쓴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벌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뉴스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2명의 변호사는 $5,000씩 이렇게 또 벌금을 물게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챗 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재판에 대한 예전 케이스들 샘플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챗 GPT에서 그냥 만들어낸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챗 GPT에서 쓴 거지? 라고 하면서 걸려가지고 $5,000씩 이렇게 또 물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AI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 AI 이런 챗 GPT 같은 것들 인공지능을 이제 잘 써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챗 GPT 같은 이런 AI들을 잘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들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AI를 잘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팩트 체크 같은 것들은 잘 해야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또 $5,000씩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AI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 삶 속에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쓰는 법들도 좀 잘 익혀야 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뉴스는 한 엊그저께 올라온 뉴스인 것 같은데, 이 디즈니에서 이 다이버시티를 책임을 지는 최고 다양성 이 책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디즈니 측에서는 이 사람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디즈니에서 영화를 내놓고 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를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어공주를 이렇게 또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인어공주가 원래 캐릭터상 이제 백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흑인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최고 다양성 이 책임자가 굳이 이 흑인을 바꿔야 했을까라고 싶은데 이렇게 흑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인어공주 이 실사화 영화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선전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참패거든요. 흥행 참패를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그것을 책임에 지고 지금 최고 다양성이 책임자 이 다이버시티 치프에서 내려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축축도 해본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이 백설공주인가 신데렐라인가 그 영화의 실사화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흑인이 아니라 이
백설공주인가 이 신데렐라인가 이 공주가 이번에는 라틴 계열이라고 하네요. 백인이 아니라 라틴 계열의 공주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디즈니 다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좀 잘못된 수를 계속 두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차라리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흑인들을 위한 그런 스토리, 그리고 라틴 계열들을 위한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낫지, 예전에 그런 백인들이 나왔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굳이 뭐 흑인으로 공주를 바꾸고 라틴 계열로 공주를 바꾸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게 다양성이 존중이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신데렐라나 이런 백설공주나 스노우화이트나 그런 만화 영화들이 더 혼동을 주는 것 같아요. 더 혼동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아닌가 디즈니가 이렇게 또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서는 또 계속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주유소 습격 사건, 예전 그 한국 영화 아시나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 시카고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카고 남부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좀 위험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LA에서도 LA 남부, 이 사우스 LA가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데 이 시카고에서도 사우스 시카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스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주유소에서 10대들 있지 않습니까? 흑인 10대들, 흑인 티네이저 100명이 모여가지고 주유소를 이렇게 또 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주유소가 다 망가지고 이 주유소에 있었던 차량도 다 부서지고, 그리고 이 주유소에 항상 이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까지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블랙틴스 테이크오버라고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블랙틴스 테이크오버, 야, 이 또라이 새끼들 집단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SNS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집단들이 어느 한 곳에 모이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흑인 10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난장판을 피운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 달인가 한 2달 전쯤에 이 시카고 도심지에서 갑자기 10대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난장판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 시카고 남부에 있는 주유소 습격 사건, 이 주유소에서 이렇게 또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사우스 시카고도 아주 그냥 쌩 난리네요. 사우스 LA도 난리고 사우스 시카고도 난리고, 항상 이런 말을 좀 해가지고 좀 그런데, 이 사우스 LA나 이 사우스 시카고를 본다고 하면은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우스 LA는 흑인들 뿐만이 아니라 히스패닉도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런데 흑인들이 좀 많은 잘못을 일으키는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흑인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데 사는 흑인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그냥 이 뉴스 같은 거로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정말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아닌가, 누워서 지금 침을 뱉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욕 포스트에서는 또 정신 나간 사람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나를 고문을 하고 있다. 구글이 나를 톨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이 구글 헤드쿼터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의 헤드쿼터에 가가지고 차량을 돌진을 했다. 돌진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3명의 사람을 이렇게 또 치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체포를 당한 상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신 이상자니까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안타깝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는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 저번 주랑 뭐 저저번 주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주식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식 계속 상승을 한 것을 계속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계속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 연준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위해 가지고 싸우겠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금리를 앞으로 한 2차례 정도 더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지금 이 미국의 이 경제가 뭐 지금은 뭐 튼튼해가지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위험에 있다고 합니다. 침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최근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조금씩 빼고 있으면서 주가는 요번 주는 계속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이 PMI 지수로 본다고 하면은 이 Purchase Manager Index를 본다고 하면은 53이 나오게 되면서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3 정도가 내려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 좀 부진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튼튼하기는 튼튼하지만 계속 좀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중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이 미국의 경기를 끌어내려야 하거든요. 경기를 끌어내려야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냥 내비둔다고 하면은 계속 쭉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CBS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유럽의 주식시장은 좀 내려갔다고 하네요. 어제 이렇게 유럽의 주식시장이 내려간 이유는 이 유럽의 중앙은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금리를 0.25% 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유럽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좀 높은 상태이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한 6%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럽이 좀 딜레마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6%대이기 때문에 영국은행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이 영국 경제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가 오를 거라고 하네요. 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잡기 위해서 2%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또 딜레마라고 해요. 금리를 올려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는 또 나빠지고 이 경기를 또 나쁘게 된다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차피 올렸다고는 합니다. 요번에는 0.25% 올리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뉴스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JP모건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요번 연도 안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를 겪을 것이다. 리세션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연준에서는 앞으로 2번 정도 더 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JP모건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게 진짜 이 미국의 뉴스를 보면 볼수록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경제가 너무나 튼튼해가지고 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끄떡없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막 나쁜 뉴스가 막 쏟아지면서 또다시 막 이 주식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참 주식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이 구글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이 AI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마존 AWS에서는 $100 million
billion 달러, 그러니까 1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AI를 좀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이런 AI나 그리고 이 구글이 하고 있는 이런 AI가 아니라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이 AI는 좀 틀린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마존에서 AI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한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아마존이 한 4%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서는 이런 AI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퀀텀 컴퓨터라고도 하죠. 이 양자 컴퓨터를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IBM이랑 그리고 구글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는 것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뛰어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퀀텀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기존 컴퓨터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어마무시하게 빠른 이런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정말 슈퍼컴퓨터급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퀀텀 컴퓨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양자 역학이라는 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자라는 게 뭐 0이 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될 수도 있다. 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기존의 이런 컴퓨팅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말도 못하게 빨라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슈퍼컴퓨터들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더 작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양자 컴퓨터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또 쓰여지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런 AI, 이런 인공지능이랑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야, 또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컴퓨터도 매우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컴퓨터들도 너무나 빨라요. 이 정도까지 빠른 컴퓨터가 필요 있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데 이거보다 더 빠른 양자 컴퓨터가 이제 또 나온다고 하니까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늙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폴리티코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뉴스를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뉴스 컴퍼니들한테 이 돈을 내야 한다. 라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 우리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 뉴스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하냐 라고 하면서 이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뉴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더 가디안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코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반격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본격적인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직 본진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씩 이렇게 대반격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메인은 남아있다. 어페타이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커맨더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뻥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서방 국가들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 서방 국가들에서 도와주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이번 대반격에서 결정 지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오는 2024년도에도 계속해가지고 이 서방 국가들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잘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대반격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치열한 전쟁이 계속 이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전투가 누가 이기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는 있지만 잘 모른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얼마만큼의 땅을 다시 되찾는지 나중에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용병그룹, 이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이 프리고진 있지 않습니까? 이 프리고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 이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제대로 된 명분이 없었었다. 라고 이렇게 프리고진이 얘기를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가 풀스케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전쟁에 대한 저스티파이가 되지 않는다. 네,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공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정황이 없었었다.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명분 없는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프리고진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올바른 소리를 계속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고 있으면서 네, 프리고진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군이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리고진 이거 엑스맨인가요? 러시아의 엑스맨인가요? 아주 그냥 올바른 소리를 잘하고 있는 프리고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러시아 국민들도 좀 깨어 있어가지고 이번 전쟁이 진짜 쓸데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가지고 푸틴을 빨리 끌어내리고 이 전쟁을 좀 평화롭게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오일 있지 않습니까? 오일 매장량이 1위라고 합니다. 1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에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래는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가지고 정유소를 차려가지고 여기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정유를 해가지고 익스포트도 하고 여기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유사에서 계속 우리 베네수엘라 오일에다가 빨대 꽂고 너무나 꿀 빠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다국적 기업들을 모두 다 쫓아냈다고 하네요. 쫓아내고 이 정유소들을 전부 다 국유화했다고 합니다. 국유화를 하고 그리고 오일을 뽑으면 되는데 그런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기름을 뽑는 건데 내쫓아 버리니까 이 기술들을 모두 다 가지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런 정유소들은 제대로 된 기름을 뽑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매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을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베네수엘라 안에서 오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일이 빈번하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트럭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그런 곡물들 있지 않습니까? 곡물들을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거의 독재자거든요.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독재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독재자가 파워가 한 곳으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렇게 한 나라가 몰락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베네수엘라도 뭐 몰락을 계속하고 있고 뭐 푸틴도 이 러시아도 계속 몰락을 하고 있고 뭐 북한은 말해 뭐합니까? 김정은은 지금 3대 세습을 하면서 계속 뭐 망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절대로 한 나라는 독재자가 지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자신은 법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발 이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터키 있지 않습니까? 이 튀르키예는 어제 금리 인상을 6.5%를 한 번에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터키의 기준금리는 8.5%였는데 갑자기 한 번에 6.5%를 올리게 되면서 이 터키의 기준금리는 지금 15%가 됐다고 합니다. 미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터키를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터키 정부에서는 금리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내렸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터키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계속 내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지금은 한 번에 금리를 6.5%를 올리게 되면서 야, 미국은 스몰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0.25%, 빅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0.5%, 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0.75%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은 뭐 저리 가라네요. 한 번에 6.5%를 이렇게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터키의 기준금리 15%가 되게 되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터키의 리라화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습니다. 터키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서 지금 에르도안이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20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30년째 집권을 할 그럴 발판을 지금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망할 수밖에 없네요. 네, 터키도, 튀르키예도 앞으로도 계속 좀 험난한 그런 나날들이 앞으로 좀 깔려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